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6.3 대선 6일을 남겨두고 이 3차 토론회를 통해서 이준석의 그 발언이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는 이 대선 막판에 이제 엄청난 변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 떠올랐는데요. 마침내 이 발언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재명 후보는요, 사퇴하는 것이 100번 옳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아무리 실력이 좋고 무엇을 화려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도덕과 윤리, 폐륜 이런 문제는 모든 것의 바탕인 것이고 우리의 자녀 후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그 발언했던 뭐 젓가락 이런 그 발언은 도무지 이 공방송으로 입에 담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이제 그 발언의 해명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가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알 권리 또 이런 것은 특히 대통령은 검증을 우리가 청문회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할 것은 하고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몇 달, 2, 3개월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력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웃음으로 뭐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대편이 왜 이런 그 엄청난 말을 하느냐, 그런 그 혐오적인 발언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본말을 전도하면 안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발언을 우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후보 간 토론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그 윤리 문제 이런 것은요 자신이 말을 했습니다. 순화한 것이 그 정도다. 순화하면서 했던 것이 그 정도.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는 것이 있다면은 사과를 합니다 하면서 이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이제 그 말을 보태어서 말을 또 이렇게 플러스 했던 것을 했습니다. 자, 순화한 것이 그 정도인데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1차 사과를 했을 때에도 벌금이 그때는 사과를 뭐 전에 후보 때도 했다 하지만은 이번에 지난 10월 달에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해야 되죠. 100번이고 사과부터 해야 옳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 그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뭐 도박이라든지 그 많이 한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아버지와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또 그 엄청난 말을 같은 본질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과 또 중요한 것은요. 이게 하나두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그 부친되는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은요. 고향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든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고요. 자식뿐만 아니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준석은 이 이재명의 형수 발언을 다시금 연상시켜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폐륜 일륜적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모든 그 정치 뭐 우리 지도자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해창은요 이런 그 병풍 사건 이런 것에 비교해서 못지 않습니다. 병풍 사건 때문에 김대엽의 그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 따다놓은 그 당선자가 당선을 눈앞에 두고 낙선을 했습니다. 예, 아주 그런 것이 생각나고요. 성경에서도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감독은 역시 우리 그 정치나 교회에서나 이 감독 비숍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은 뭐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지도자를 뽑을 때 이것을 꼭 검증을 첫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이 검증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재명은 이것 외에도 문제가 하나두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저는요, 아무리 뭐 고향 그리고 뭐 학년, 지연, 또 물질연, 권력형 다 연관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뭐 또 이점 사상에 뭐 경도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본말을 뒤집고 이렇게 편을 든다는 것은요, 제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보다 성경도 뭐 외면하고 양심도 도덕도 없는 사람이다. 예. 자, 이렇게 김문수와 비교를 해보면은 참 더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도요, 성상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각오를 한 게 있겠지요. 그의 아내가 나와서 찬조 연설을 설 여사가 한 것에 대해서 이 뭐 최원호 박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이렇게 기독교 어떤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요. 자, 김문수는 서민적 정치인뿐만 아니라 세진전자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봉천동에서 책방을 하고 타가소를 만들던 시절까지 그의 삶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을 곁에 있었다. 뭐 약자들을 곁에 있었다는 것은 뭐 한센시 병자들 잡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수많은 많은 그 어려운 운동가로 이렇게 노동운동가로 참 눈물스럽게 해왔던 거 다 알고요. 땀을 흘리고 울며 만들어낸 정치인이다.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감옥에 갇힌 몸으로 창살 넘어 5살 딸 면회를 왔을 때 장난감을 과자가 든 과자 봉지를 전해주는데 그 안에 있던 자그마한 장난감, 예, 그거를 가지고 삶의 진실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그 장난감을 딸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뭐 어느 배우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재명과 이 불륜 관계를 가지고 이 가슴에 칼을 내가 뽑지를 못했다. 김문수가 이거를 좀 뽑아주기를 뭐 바란다는 그런 발언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문수의 그 눈물, 예,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편법을 쓰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진실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의 정직함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뿌리 깊은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눈물 그리고 그의 침묵은 연기가 아니고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그의 신념은 외로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온갖 거짓과 조작, 협박, 폭력, 불법, 일탈에 눈 감아왔다. 법치를 말하지만은 법을 무력화시켰고 공정을 외쳤지만 정의를 훼손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과 자비로 덮어준다. 아무리 같은 이제 이 동료다, 당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보편적 이런 그 윤리, 도덕 가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다, 참된 국민이다,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